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 핵심 당사자죠.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측근인 회계 책임자 강모 씨가 MBC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강 씨가 명태균 씨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음성 녹음도 들려준 적이 있고 김 전 의원에게 자신이 공천을 준 것처럼 말했다고 밝혔는데요. 강 씨의 인터뷰 내용 잠시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천이에요. 고생해서 받아온 거랬어요. 본인이. 김건희 여사가 어떤 대가로 해서 어떤 뭐 경로로 해서 받았다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윤핵관이 믿는 사람들 이제 물리치고 김영선으로 공천 받아왔다.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오빠라는 단어는 뭐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혹시 김 여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 네. 그 음성 자체가 김 여사 음성이었어요. 윤한테 보고해야 돼. 윤이 보고 달라 하네. 빨리 자료 달라 하네. 아침에 사무실 들렀다가 보고서 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고. 그럼 직접 보고를 네. 드리는 거예요? 그 네네. 후보한테? 네. 직접 윤도 만났고 김 여사도 만났고. 금일봉은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한테. 여론조사 비용은 안 받았고요.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김영선을 이제 공천을 딱 받아오고 나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어떤 녹음이라든지 텔레그램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있어. 술을 자주 마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윤석에서 이제 김영선 전 의원하고 좀 많이 친해졌다. 언니 동생까지 하기로 했다 하면서 찍은 거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강 씨가 지금 정황상을 보면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그 알파벳 EC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직접 육성으로 증언에 나선 건 MBC와 인터뷰가 처음이에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직접 본인이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육성으로 이제 그런 폭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고 출석 의사를 밝혔고 증인 채택이 됐는데 아마 이제 국정감사 출석에 앞서서 일종의 이제 이분 나름대로의 여론전을 시작한 게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명태균 씨도 여기저기 언론하고 인터뷰, 유튜브나 이런 데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한 대응 성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분이 나와서 국정감사에서 뉴스토마토 보도를 통해서 본인이 폭로했던 내용을 진술하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취,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 이런 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게 나오고 그게 공천 관여나 다른 국정 관여를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상당히 폭발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내용이 나올지 안 나올지 단언키는 어려운데 근데 이분이 워낙 오랫동안 명태균 씨 측근으로 일을 했고 또 김영선 의원이 재보궐선거 당선 이후에 의원실에 가서 회계 책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밖에서 잘 모르는 그런 내밀한 사정이나 혹은 그와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 의사를 밝혔다는 건 뭐 여당이 그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협조적일 가능성은 없고 결국 이제 야당을 통해 자기 하고픈 말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제시할 수 있는 증거든 아니면 뭐 정황이든 이런 건 이미 야당으로 다 넘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야당이 그에 맞춰서 이게 행안위 국감으로 예상이 되는데 10월 10일 날 선거 개입 의혹 관련된 그 국감에서의 문제 제기를 이분의 증언에 맞춰서 전략을 짜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당으로서는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좀 전에 인터뷰에서 증언했던 내용 중에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만약 그게 김건희 여사 육상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뭐 메가톤급 그 파괴력이 있을 것 같아요. 뉴스토마토 기사에서 보면 더블 코테이션으로 그 부분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블 코테이션이라는 건 직접 인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인용이라는 거는 있다는 거죠. 그게. 근데 이제 이게 녹음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게 과연 이제 어느 정도 법정에서는 모르겠어요. 법정에서 그게 증거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정감사장에서는 상당한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우선 이 지금 증언하는 사람이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는 한 10년 정도 가까이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김영선 의원과는 뭐 2018년부터 인연이 닿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마치도 그 양심의 내부 고발을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내부 고발이라면 진지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내부에 무슨 갈등이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부분은 표면의 빙산의 일각이고 그 깊은 내부에 어떤 스토리가 개진되는지에 대해서는 외부자로서 함부로 속단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간에 분명한 거는 이 여성과 명태균 사이에 이미 이제 갈라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태균 씨가 그 칠불산가 거기서 이준석 당시 대표와 천하람 현 의원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지금 사이가 벌어졌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어쩌면은 국회에 이 여성이 출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녹음한 걸 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오빠한테 전화 왔죠. 이거는 그 음성 자체가 김 여사 음성이었어요라고 말하는 거 봐서는 본인이 들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일반인이었을 텐데 그동안에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음성 녹취든 텔레그램이든 만약에 이게 정말 트리거가 되기 위해서는 김 여사가 왜 과거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를 든다면은 김영선 의원을 뭐 김해에 보내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아 그거 경선한다 그랬잖아요. 나한테 힘이 없어요. 이 정도 지금 나온 얘기 그거 가지고는 그렇게 센 트리거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폭로가 되는 이러한 그 쟁점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단계마다 계속 익숙해지기 때문에 웬만큼 센 거 아니면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측면도 있겠죠. 지금 강 씨에 따르면 이제 뭐 예전에 보도에서도 언급된 부분이긴 한데 명태균 씨가 이제 국회의원 보좌진 회의하라고 지시도 하고 뭐 공무원과 지역 현안 논의할 때 상석에 앉아 있었다 뭐 이런 증언도 했거든요. 통화 녹음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출근했나 안 했나?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선이는 잖아. 사표 썼나 안 썼나? 김영선이한테 전화해서 내일까지 이 사표 쓰고 정리하고 이 사무실 나오면 나는 대통령 여사한테 전화할 거다. 김영선이 공천 여태 안 줘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할게. 내 말 알겠어? 김영선 때문에 그 여사하고 싸워 붙었어요.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하면서 내가 그 여자 때문에 왜 내가 그 대통령하고 여사한테 그런 경우 내가 가서 가만히 안 놔두겠다 했어요. 그 아줌마가 그 2달 전에 김해 갑에 갔으면 될 거 아니야. 공천 안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근데 도망쳐 나왔어요. 숨어 산다고 김영선이 때문에. 대통령 여사가 가만 안 놔두겠다 했는데 내가 다 물어버리겠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표현을 보면 상당히 좀 거칠고 지칭도 이제 뭐 이름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뭐 존중의 의미가 사실 찾아보기 좀 힘들어요. 그 증언에 따르면 뭐 사실상 국회의원 이상의 존재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맥락상 총선 공천을 앞두고 대통령 부부에게 다 불어버리겠다. 이제 좀 협박조로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그런 협박까지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김영선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 이제 공천에 빚을 상당히 졌다 명태균 씨한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명태균 씨의 눈치를 상당히 본 것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세비 반띵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정치자금법 지금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뭐 의원실의 인사까지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명태균 씨가 이를테면 이제 힘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은 혹은 맥락은 결국에는 김영선 의원이 올해 총선에서 또 한 번 공천을 받고자 그리고 그 공천 동아줄이 명태균 씨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명태균 씨는 그걸 가지고서 일종의 이제 위세를 부리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러나 이제 뭐 결과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죠. 2024년 공천에서는. 그게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인데 공천 달라는 그 식의 청원을 청탁을 했고 그 김 여사가 텔레그램에서 JTBC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단독이면 좋지만 지금 전략은 경선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보냈다는 것 같아요. 그 자체로서 부적절합니다만 뭐 공천 로비가 성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 대목입니다. 이 제보자 강 씨죠. 이분이 실명이.
이분은 오랜 이제 명태균 씨의 측근이었고 또 명태균 씨를 통해서 김영선 의원실에 가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왜 이 사람 앞에서 저렇게 자기 과시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대목이 굉장히 궁금해요. 보면은 시종일관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과시를 해요. 이를테면 김영선 의원한테 통화해가지고 막말하는 내용이 녹음이 나왔다. 이제 그러면은 명태균 씨가 정말 김영선 의원의 뭐 상투 잡고 흔들었다 공천 가지고서 이게 바로 이해가 되는데 직관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강모 씨라는 분한테 계속 뭔가를 지시하고 뭔가를 과시하고 김영선이는 이래저래라는 식으로 코멘트를 하고 그러니까 이 강모 씨라는 사람이 보기엔 도대체 누가 의원인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그 위치가 뒤바뀌었다. 그 점에 있어서 본인이 가장 분개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제 본인하고 오래된 측근이고 자기가 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김영선 의원 옆에 붙여놓은 사람이라면 굳이 거기다 대고 저런 식의 자기 과시가 필요했을까? 도대체 저 맥락은 뭘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분이 국정감사에 나오면은 그런 점도 좀 밝혀지긴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명태균이라는 분이 실체도 있지만 이를테면 김 여사나 대통령하고 친분 관계라는 근데 그 실체를 넘어서 약간의 그 뭐랄까요? 자기 과시욕이랄까? 이런 게 심한 분인 것 같긴 해요. 뭐 김영선 공천 문제로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다퉜다, 협박했다. 그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무튼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해로 이 명태균과 강모라는 사람의 관계가 뭔지 참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얘기를 심지어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으로 정해졌다라는 얘기도 이 여성에게 얘기를 하면서 김영선에게 전달하라 그러잖아요. 물론 이 지금 녹취록을 강이라는 사람이 지금 공개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명과 김영선 사이의 통화 기록이라는 게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심지어는 김영선 의원과 강모 씨와의 통화 기록에도 보면 명태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도 똑같이 이 강모라는 사람을 메신저로 해갖고 명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도거든요. 이 구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나오는 말은 그러다가 명태균과 김영선이 이 강모라는 사람을 배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전부 이런 걸 공개한다라는 이야기도 또 나오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김영선 때문에 내가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과 명태균과의 관계는 또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궐선거 때도 그렇게 뛰고 그리고 이번에도 김영선을 만들기 위해서 칠불사까지 가서 뭔가를 공개할 것처럼 하다가 뭐 완성도가 떨어진다 운운하면서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통령 여사에게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했다라는 게 김영선을 가만히 안 놔두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여사를 가만히 안 놔두겠다라고 다 불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물론 이제 경상도 억양이 있지만 이게 지금 문맥이 그래서 이준석이 완성도가 떨어진다 그랬나 제가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주어 동사 문맥이 좀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강모 씨와 전화한 녹취록을 가지고 이 해석하는 것도 저거 앉아서 해석은 하면서 참 웃긴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진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어쨌든 이 통화 녹취를 보면 오선에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 아줌마가 그 여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하거나 그리고 어쨌든 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보이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명태균 씨가 도대체 책사라고 불리는 이분이 뭔데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이 사람이 뭔데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나 이 사람한테 무슨 권력이 주어졌나 했을 때 논점은 거기에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뭐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오빠라는 녹음 자체 없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고 지금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깡통폰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알려진 보도로는 지금 깡통폰이다. 왜냐하면 이전에 지금 뭐 다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세컨폰을 만들어서 다 이제 백업을 받아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선 때 도와주면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아크로비스타를 주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라고 문자를 보냈고 자신이 판을 짰고 이 선거를 기획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과시욕으로만 봐야 될 것인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아크로비스타 주겠다고 했다는 그 대목이나 지금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시절에 윤 대통령 입당하기 전에 만났을 때 이 만남을 명태균 씨가 주선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뒷받침하는 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지난 대선 이전부터 현재 여당의 관계자들과 다양한 형태의 소통과 교류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도 아는 사이고 심지어 김종인 매직도 내가 만든 거다. 이렇게 이분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든. 그리고 대선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뭐 여론조사 데이터를 이준석 그 의원한테 제공해서 이준석 대표가 결심하도록 만들었고 물론 이준석 의원은 부인했습니다. 어쨌든 내가 도왔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를 메신저로 생각할 만큼 사실은 아무리 윤 대통령이 만나자고 연락을 누군가를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전혀 알 수도 없고 전혀 듣보잡이면은 선뜻 응하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그 사람이 메신저로 선택이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허풍은 아니고 실제 윤 대통령, 김 여사, 그 이준석 대표 다 관계가 있고 교분이 있고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죠. 이분이 어떤 공적 역할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적 시스템에 속해 있지 않은 뭐 좋게 말하면 컨설턴트고 나쁘게 말하면 브로커인데 그런 사람이 저 정도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좀 특이한 일인데 거기 더해서 이제 이 사람의 약간의 이제 자기 과시나 과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마크로비스타 한 50억 합니까? 그거 준다고 얘기했다는 거나 내지는 뭐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려야죠. 여기서 이제 특유의 이 사람의 그런 자기 과시욕이나 혹은 자기 인정욕이나 어떻게 보면 약간 허언 가까운 이런 것도 좀 보이는데 그런 게 워낙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제 언론과의 접촉도 언론의 자기가 뭔가 그 자기 생각에 마음에 안 들게 비춰지는 것에 대한 반론격으로 이제 언론과의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더 나가서 적극적인 자기 해명도 하고 있죠. 그 뭐 선거 개입 아니고 청탁 정도는 부탁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에 대해서 김 여사가 반응한 거 없고 김영선한테 문자 보낸 거 없고 그게 무슨 뭐 법을 어긴 거냐 뭐가 잘못된 거냐 이런 식의 적극적인 항변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뉴스토마토하고도 협조적인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돌아서 가지고 뉴스토마토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배경은 뭘까? 그런데다가 지금 김대남 씨 사건이 또 터져가지고 두 사건이 막 이제 어지럽게 겹쳐 있는데 대통령실의 반응이 김대남 씨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론하고 입장을 내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해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하고 이 대통령실 사이에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사이에 실제 뭔가 있구나라는 어떤 그 의심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근거 없는 저러는 헛소리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당연히 법적 대응도 하고 어떤 조치를 하겠죠. 근데 해명도 없고 이렇다 할 법적 조치도 없고 그 주변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 상당한 친분이나 관계가 있구나라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어쨌든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그 대선 때마다 주자들이 찾는 책사라는 분들을 좀 알거든요. 네. 그 책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 뒤에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책사는 기본적으로 이 말을 할 때 이런 격하고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심지어는 천박하기까지 한 그런 표현을 쓰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대체로 책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부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단순히 이 후보다 그러면 이 후보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역사를 꿰뚫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도 하면서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도 제시하지만 결국 사회 전반을 이렇게 보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그런 책사라기보다는 진흙밭에서도 뒹굴면서 마치도 후보가 당장 가려워하거나 할 때 긁어주고 뭐 심부름도 하고 그러는 정도의 어떤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또 조직만 또 가동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책사라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자칭 책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었다고 큰 소리를 치는 데에는 지금 두 분이 의심하셨듯이 전혀 연관고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책사인데 자기는 뭐 천공이나 이런 사람하고 비교당하는 것도 싫다 그러면서 뭐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뭐 여사님 꿈자리가 좀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뭐 이런 말도 했다 그러고 뭐 어디까지 진실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 취향으로나 이런 면에서 그 부부 두 분에게 그 취향을 꽤 저격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그 정치 주변에 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책사라든지 측근으로 있다가도 뒤에서는 뭐 그 아줌마가 어쩌고 저쩌고 또 김대남인가 그 사람은 심지어는 대통령 보고 꼴통하면서 별별 흉을 다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상관없는 모양이죠. 저 방송을 통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는 듣기 싫지만 뒤에서 그러는 건 괜찮은 건지 뭔지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액션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만약에 정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준 책사 내지는 유사 책사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명민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마치도 뭔가를 수습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주진우, 그다음에 뭐 JTBC, MBC 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 언론에다가 뭔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MBC와는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럼 MBC하고 한 건 뭐예요? 강씨가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MBC 그 이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다라는 거는 지금 가장 경계하는 대상은 대통령 부부인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어떤 식으로 권력에 의해서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있어라는 걸 한쪽으로는 보여주면서 그러나 나를 잘못 건드리면 이거 이외에 다른 것도 폭로할 수 있어라는 거를 아크로비스타 준다 그랬거든. 내가 정권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뒤집을 수 있어. 이런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허무맹랑한 소리인데 이런 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뭐 뒤에서는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 뭐 이런 내용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명태균 씨가 지나가는 뭐 행인 일 같은 사람은 아닌 건 맞아요. 그러니까 대선 때 되면 여론조사 결과 들고 오고 자기가 뭐 몇십만 조직을 동원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그런 사람 중에 하나는 아니었던 거고 그렇다면 이준석, 윤석열 만남을 이 사람을 통해서 연락을 올 리도 없겠죠. 그건 대선 한참 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그 검찰총장 사퇴 이후에 정치에 들어오기도 전이었는데 그때부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흔한 그러니까 대선 캠프 주변에서 책사를 자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뭐 이 사람이 다 모든 판을 짰고 결국 이 사람의 역할에 의해서 대선 승패가 결정났고 근데 그런 거는 아닐 거고 그건 누가 봐도 좀 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이나 윤 대통령 김 여사 입장에서 불안 요인은 뭐 이 사람하고 통화도 상당히 했고 텔레그램도 사실 그것만 있는지 다른 게 더 있는지 또 만남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고 그 모든 걸 녹음하거나 보관하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여과 없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김 여사도 윤 대통령도.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슬슬 그런 걸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일종의 이중 플레이 같은 거를 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대통령 실량에서 내가 수습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여차하면 내가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용산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명태균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얘기나
제대로 된 조치를 못 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준석 의원의 말에 따르면 명태균 씨를 윤 대통령이 면박사라고 불렀고 김건희 여사는 면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또 약간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제 SBS 정치쇼에서도 뭐 인터뷰를 뭐 했던 것 같고 보면 한판 승부에서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CBS 한판 승부에서는 치킨 회동 내가 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준석 의원이 SNS에 그거 아니다. 이거는 그 당대표 비서실에서 했고 이 장소도 건대 입구란 장소도 내가 후보에 제시해서 선택을 한 거다라고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실 공방까지 이거는 누가 한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는 걸 보면 정말 듣고 싶은 얘기 김건희 여사의 관계라는 부분보다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한 인터뷰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 이준석 대표가 아크로비스타였나? 만나러 갔더니 거기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사무실에서 코바나 이제 컨텐츠. 코바나 컨텐츠 코바나 사무실. 컨텐츠가 아크로비스타에 아크로비스타 있죠. 지하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그 전혀 그 무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명태균 스스로도 기억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그때 역할을 했다. 그때 이준석 만날 때 자기가 있었다. 이런 기억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여사의 역할이 꽤 적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명박사 선생님 했다라는 거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실력을 누군가가 상당히 과대포장해서 입력을 시켰고 그다음에 선점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누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앞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누구 얘기로는 김영선 의원이 소개했다.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과 대통령이 아마 동기일 거예요. 대학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튼 어떤 경로든 이 사람이 먼저 선점을 했고 나름대로 뭐 심부름 비슷한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 그게 잘 된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죠. 아무튼 이준석 대표에게 내가 메신저로서 이렇게 회동을 하자라는 얘기 중간 다리를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서는 그리고 그 경남 지역의 몇몇 의원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의 뭐 침이 마를 정도는 아니지만 칭찬을 하면서 예지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아주 그렇게 그 뭐 정치권에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고 그거보다는 수준이 높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수준은 아닌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원색적이에요. 생경하고 그리고 지금 봐서는 지금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진짜 쥐가 고양이를 무는 심정으로 문짓도 하겠구나라고 짐작되는 정도라는 것이죠.